시와 함께한 나의 문학 인생. 8년 전쯤인 1997년, 나는 평소 틈틈이 번역해놓았던 외국의 시들을 묶어서 내가 사랑하는 시라는 제목의 번역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외국의 시들은 평소에 내가 좋아해서 즐겨 애송하는 시편들입니다. 재미삼아 그 시들을 한 편 우리말로 옮겨보았을 뿐이지 번역 시집을 펴내겠다는 의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외국의 시를 번역했는지 궁금해할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외국의 시를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를 번역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시인이 시에 담아둔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나라 시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번역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말로 쓰인 시를 완전하게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에는 그 나라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성과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해서 외국어의 시를 원문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독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고 재미있게 번역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번역 시집의 개정판을 낸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계제에 몇 가지 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나는 15무렵부터 일본 시인의 시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된 영국과 유럽의 시들을 읽고 시에 심취했습니다. 좀 세월이 흘러서는 김소월, 이육사, 정지용 등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를 애송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에 대한 사랑이 내 문학 인생의 출발이었던 셈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실은 영국 시인들의 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알다시피 시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영국만큼 시를 숭상하고 시인을 우대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영국에서 위대한 시인들이 많이 나온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를 두고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 보아도 그들이 시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는 익혀둘 만한 언어다 라고. 이 얼마나 도저한 찬사입니까? 나는 영문학을 공부해서 많은 시들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시인이 되고 싶었고 직접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내가 쓴 수필과 산문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쓴 시들이 그것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 수필과 시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쓴 수필을 보고 사회성이나 철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일견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이나 철학성을 담는 것은 수필이 아닌 다른 장르, 이를테면 비평의 분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수한 시정이 담긴 글과 사회성이 깃든 글은 서로 상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시와 수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동심과 맑고 고매한 서정성, 그리고 위대한 정신세계입니다. 특히 서정성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시와 수필의 본령은 그런 서정성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필도 시처럼 쓰고 싶었습니다. 맑은 서정성과 고매한 정신세계를 내 글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늘 그 경지를 지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은 하나같이 올바른 시인의 자세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맑고 순수한 동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어떤 현실이 속리와도 결탁하지 않고 시인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시인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흠모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키치가 살던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낡은 책상과 침대 외엔 별다른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비난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시인의 자존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고결한 정신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시인이 참 많은데 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존심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자존심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시인의 자세입니다. 이 자존심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긍정하고 현실 앞에서 고고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인들 중에는 권력 앞에 굴종하고 위정자들에게 의탁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바라서 순정을 파는 것은 시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시인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현란한 말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없기에 그들은 시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시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편,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시인은 가난하고 그늘진 자의 편에 서야 하고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글을 써서 이름도 얻었고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실이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운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시를 쓰면서도 안정 속에 들어있는 내 삶이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이 책 속에는 유럽 시인의 시도 있고 일본, 중국, 인도 시인의 시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높은 차원의 시인은 동서를 막론하고 엇비슷합니다. 모두가 순수한 동심과 고결한 정신, 그리고 맑은 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시를 많이 읽지 않습니다. 큰 서점을 빼고는 시집을 파는 서가 자체가 없는 서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을 누르고 이겨야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시는 사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오히려 시를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영혼의 가장 좋은 양식이고 교육입니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정갈해집니다. 이것은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개정판으로 다시 펴내는 이 책 속의 시인들은 아이들의 영혼으로 삶과 사물을 바라본 이들입니다. 그들의 시를 통해서 나는 독자들이 순수한 동심만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